무심코 김을 이렇게 먹으면 뇌세포의 기능 저하, 암과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김은 맛이 좋고 어느 요리에나 잘 어울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식품입니다. 김에는 칼슘, 칼륨, 비타민 A 등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 반찬으로 즐겨 먹으면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김에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인 포피란과 펩티드 성분들은 혈액과 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뛰어난 영양 가치와 건강에 좋은 김도 조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오늘은 치매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할 최악의 김 섭취 방법들에 대해 같이 알아봅시다. 우리 식탁에서 감초처럼 빠지지 않는 것이 김입니다. 김에는 다양한 영양소와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여러 가지 효능을 제공합니다. 우선 김에는 비타민 A, C, E 및 B 비타민이 풍부하며 이들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피부 건강을 개선하며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김은 요오드의 훌륭한 자연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에 필수적이며 이 호르몬은 신진대사와 성장, 발달에 중요합니다. 김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에서 콜레스테롤을 결합하여 장을 통해 체외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어서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역할을 합니다. 또한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혈행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어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혈관 관련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항산화 작용을 함으로써 세포 노화를 예방하며 소화를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은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며 두뇌 기능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 모든 음식은 골고루 잘 먹으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함께 먹었을 때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음식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김도 어떤 음식과 같이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이 크게 증가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영양소가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김과 같이 먹으면 나쁜 음식과 최악의 김 섭취 방법들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김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기름과 소금입니다. 김에 기름과 소금을 발라 조미하여 구워서 먹는 것이 가장 나쁜 것입니다. 김을 날 것으로 먹으면 뇌 기능이 좋아지지만 소금을 뿌리고 기름을 발라 구워서 먹으면 반대로 기억력이 없어지고 바보 멍청이가 됩니다. 사람들은 김을 맛있게 먹기 위해 김에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바르고 소금을 뿌린 맛김을 선호합니다. 얼핏 보면 어울리는 궁합 같지만 김은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기름을 발라서 구우면 다른 식품에 비해서 공기 중에 노출되는 부분이 많아 빨리 산패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선한 기름을 사용했더라도 유통 중 공기와 햇빛으로 산화가 되어 유해 성분인 과산화지질이 생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김을 구워보신 적 있나요? 구울 때마다 연기가 생기게 됩니다. 이 현상은 기름이 타는 현상입니다. 다시 말해 기름의 발연점을 넘는 순간입니다. 벤조피렌은 1급 발암물질로 기름이 연기가 되면서 만들어집니다. 들기름과 참기름이 구울 때 타면서 발생합니다. 우리 몸에 해롭지 않게 김을 맛있게 구워 먹을 수 있는 김을 먹는 방법은 바로 기름을 바르지 않고 살짝만 굽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나는 수산물에는 대개 소금기를 갖고 있어서 소금을 뿌리고 먹게 되면 나트륨의 섭취가 많아 고혈압 등 성인병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지금은 기름과 소금을 바르지 않는 구이김으로 바뀌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김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도토리묵입니다. 염증은 생체 조직의 손상이나 감염에 대한 방어적 대응으로 원인은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 환경 호르몬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염증이 쌓이면 심혈관 질환이나 암, 치매 등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셨나요? 김과 도토리묵 염증 발생 위험 증가시킵니다. 부드러운 식감과 풍부한 영양소의 도토리묵은 많이 즐겨 먹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런 도토리묵도 김과 같이 먹을 때 주의해야 합니다. 도토리묵에는 씁쓸하면서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이 풍부합니다. 탄닌은 폴리페놀계 식물성 화합물로 항산화 효과와 항염증 작용이 강한 성분입니다. 탄닌 성분은 김에 풍부한 철분과 만나게 되면 탄닌철로 결합하여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배출됩니다. 김 100g에는 18.6mg의 철분이 함유되어 있고 이는 8회의 4배, 미역의 18배에 달하는 풍부한 양입니다. 도토리묵과 김을 같이 먹으면 체내 철분 흡수율을 떨어뜨려 철분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이나 기억력 감소뿐만 아니라 혈중 미오글로빈 수치가 낮아져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주 먹는 묵무침, 묵사발의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지만 김과 도토리묵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 도토리묵 요리는 열 처리 없이 조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데쳐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토리묵의 풍부한 탄닌 성분은 수용성이고 열에 약하기 때문에 끓는 물에 1분 정도만 데치면 대부분 파괴됩니다. 탄닌이 제거된 도토리묵은 김과 같이 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맛의 조화도 좋습니다. 세 번째로 최악의 김 섭취 방법은 보랏빛을 띠는 김을 먹는 것입니다. 김이 보라색을 띠는 경우 먹지 않고 그대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김이 보라색을 띈다면 이미 산패되어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량으로 구입한 김의 경우 수분과 햇빛으로 인해 산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은 그때그때 먹을 만큼만 조금씩 구입하는 것이 좋고 특히 기름을 바른 김은 상온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온에 보관한 김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김 표면에 처리된 기름 성분으로 인해 산패의 정도를 나타내는 과산화물가 수치가 증가합니다. 산패된 김을 섭취하면 뇌세포의 기능 저하와 혈관 손상을 유발하여 혈전이 생성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김을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먹으면 심근경색과 뇌졸중 등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름을 바른 김은 상온에 보관할 경우 잘 밀봉한다고 해도 일주일 이내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냉동 보관할 경우에도 3주 이내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을 바른 김을 상온에서 일주일 이상 보관했다면 맛, 향, 색깔이 문제없어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조미김은 산패를 방지하기 위해 항산화제를 사용하므로 유통기한 내에 모두 먹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김과 최악의 궁합인 분들은 방사선 치료 중인 사람입니다.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받는 시기에는 김 섭취를 삼가야 합니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는 방사능을 내는 요오드 동위원소를 사용해 갑상선 암세포를 파괴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요오드 함량이 많은 김을 먹으면 방사성 요오드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어 저요오드 식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요오드 치료를 받는 시기가 아닐 때 김 섭취를 피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식품이어도 한 가지만 먹는 건 암 환자에게 좋지 않습니다. 암 환자는 김뿐 아니라 단백질과 지방이 골고루 들어간 식단을 실천해야 암 극복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최악의 김 섭취 방법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깜짝 놀란 분들도 계시죠? 무엇을 먹느냐 보다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 식재료나 음식은 치료제가 아니면 꾸준히 섭취를 해서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때로는 좋은 음식들이 우리 몸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몸에 따라서 판단해서 드시는 것 정말 중요하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이 영상을 주위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